자, 노래 틀 힘이 없다. 노래 틀 힘이. 자, 이번에 풀어볼 질문 바로 22학년도 뭐야 빨간색이네. 자, 까만색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무슨 지문이에요? 연륜 세트입니다. 자, 방금 연출입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대 EBS였어요. 김광규의 다장간의 이유. 김광규는 이제 또 뮤비명으로 만나봤던 시인인데, 문제는 이 세트 자체가 김기림이라는 시인의 이름도 익숙하고, 또 보기를 보면은 뭐 또 그냥 뭐 그런가 이러면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막히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나시 같은 경우에 별로 안 어렵거든요. 겁나 쉬워요. 겁나 쉬운데 가시가 문제야. 가시? 버즈가 아니고 아무튼. 자, 시작해 봅시다. 보기 먼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에는 보기 먼저 보지 않을게요. 왜냐면 보기를 봄으로써 우리가 특별히 얻는 게 없으면은, 제가 특별히 얻는 게 있기는 해. 얻는 게 있긴 한데, 여기서는 보기를 안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풀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문학이니까 그거 해야지. 가나. 네, 세 문제 나왔는데 셋 다 가나를 다 읽어야 되네요. 오케이, 가자.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라고 했습니다. 서른 남은 해? 제목이 연륜이에요.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무너지는 꽃 이파리라는 게 뭐지? 꽃 이파리는 보통 좋은 건데 무너지는 꽃 이파리? 구름같이 피르던 뜻은 날로 굳어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이랬어요. 그러니까 뜻이 날로 굳어버렸대요. 뜻이 날로 굳었으니까 꿈이 굳었다, 뜻이 굳었다, 이런 건 좋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시화대금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짜치게.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우리가 낯선 시를 만날 때 시화대 시공 행상 정태 표현법을 다 잡아내면은 그거 진짜 미친, 완전 노벨 국어 풀이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최초의 풀이를 할 때는 시적 화자가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게 대상인가? 대상과의 관계는 어떻지? 대상을 좋아하나? 이런 거를 먼저 잡아내다가 다른 게 보이면은 그것도 챙겨가라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라고 할 때 일단 여기 연륜이란 단어가 보여요.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이랬는데, 곱다랗게 감긴다라는 게 지금 위에 보면은 좋은 뜻이 아니네요. 뜻이 날로 굳어서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겨버렸다는 것 같은데, 그럼 연륜은 지금 연륜이라는 시를 제목을 달고 나의 사랑스러운 연륜 뭐 이런 얘기, 나의 자랑스러운 연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굳게 만들어버린 그런 연륜이라는 건데, 곱다랗게는 반어일 것 같아요. 같은 논리로 위로 올라가면은 서른 남은 해, 이 녀석 30대인가 보네요. 네, 김기린 시인이 실제로 30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연륜일 거고, 다시 말해서 화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일 것 같아요. 뜻이 날로 굳어서 감긴 연륜이니까 곱다랗게는 반어일 것 같고요.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보고서 제가 의아했던 이유는, 무너지는 꽃이파리라고 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꽃이파리도 아니고 무너지는 꽃이파리고 그게 발 아래 깔리는, 이러면은 마냥 좋은 시험안이라고 볼 수 없었던 이유가 약간 해명이 되네요. 애초에 연륜 자체가 예쁜 포장지 같은 걸로 이렇게 반으로 둘러놓은 안 좋은 대상으로 보입니다.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사놓핀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자, 여러 가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놓핀 바다에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 연세로 될 거고요. 근데 가자라 그랬으니까 섬은 어디지? 가자는 지향이나 영악한 소망이죠.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어디로 가자 라고 했을 때 지향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이니까,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안 좋아하는 연륜, 그러니까 여기로 가자. 빛이 빛하늘 피는 곳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어디서 할 수 있는 거겠어요? 섬에서 하고 있는 거겠네요. 여기가 이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묘사한 걸 텐데, 파도나 빛빛 하늘 같은 걸 보면. 근데 여기선 빛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깔리는 게 아니라 맑은 꽃이네요. 같은 꽃이라는 시어가 나왔는데 섬에서에서는 연륜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의 적시우리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파도의 적시우리는 섬하고 관련된 거일 텐데, 섬으로 간 다음에 파도가 나왔으니까. 사노핀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일 거예요. 이 파도는 아마 섬으로 간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테니까. 그런데 위에서 무너지는 꼬리파리는 바닥에 깔리고 있었는데, 여기서의 꽃은 맑고 그 꽃이 무너질 적에는 파도에 적시울 수도 있대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어도 섬은 그러면 내가 연륜 때문에 영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면 이거를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초라한 경력은 뭐겠어요? 지금 자기가 혼자서 싫어하고 있는, 나는 늙은 게 싫어 라고 지금 혼자 성찰하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30대에 더라도 30 남은 애 보니까 이 연륜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시인데, 그 연륜이 지금 초라한 경력이겠죠. 육지에 막은 다음 어디지? 이게 공간이라면 어딘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할 텐데, 섬에 대해서는 연륜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니까. 연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걸 텐데, 초라한 경력, 연륜을 육지에 막는다고? 그럼 육지도 연륜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인가?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로 또한 불꽃마저 열렬히 살리라. 불꽃은 지향점이네요. 그러면 섬으로 가고 싶은 것과 불꽃처럼 살고 싶은 건 이 화자가 바라는 거네요. 육지가 어딘지가 계속 의아해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아둔 다음 섬으로 가고 싶다. 육지가 어디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당대 EBS였던 나시를 볼게요.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근데 이 시는 쉽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화자는 연륜을 싫어한다. 화자는 연륜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섬으로 가고 싶어 한다. 섬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육지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육지는 초라한 경력을 막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럼 섬이랑 비슷한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불꽃처럼 열렬히 살고 싶으니까 얘는 섬과 마찬가지로 불꽃을 좋아한다. 불꽃처럼 살고 싶어 한다. 불꽃은 지향점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정도가 저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시는 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매우 쉬워요. 모든 걸 다 말해줘요. 거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누가 봐도 정말 신랄하게 자기가 까고 싶은 대상을 도입하는 느낌이네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와, 진짜 내가 인생에서 본 시행 중에 가장 폭력적인 시행 중 하나다. 수능에 나온 시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수능 평가원이 된. 그럼 이거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플라스틱 물건은 위에 연륜처럼 이 화자가 매우 안 좋게 생각하는 대상이네요. 이 마이너스 기호 짜치니까 그냥 안 좋아라고 쓰자.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홍은동 사거리에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 홍은동 사거리는 아직 있는데 털보네 대장간은 사라졌네요. 얘는 그러면은 털보네 대장간에 가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풀무젤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르 위에 별이고 숫돌에 가라 시퍼런 무쇠나사로 바꾸고 싶다. 뭘 바꾸고 싶다는 거지?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돼요. 소나바자루에서 송지를 흘리며 대장간병에 걸리고 싶다. 이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느낌을 무쇠나처럼 느껴지는 걸로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꼬부랑 호미가 돼서 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막 쓰다가 버리는 느낌의 이런 플라스틱 물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호미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리고 10대요. 써놨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서 아득한 나락으로, 해우선 화장실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 자기 인생을 성찰하면서, 근데 그 성찰이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플라스틱 물건처럼 사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물건처럼 사는 게 아닌 하나하나 만들어낸 호미,
하나하나 만들어낸 나처럼 정성이 가득 들어간 물건처럼 되고 싶다는 거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물건은 똥똥이하고 똥똥이라는 시와가 엮여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야, 정말 신랄하다.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느니 광구형 화끈하네요. 자, 가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봅시다.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과정을 나타내서 드러내고 있다고? 과정을. 자, 일단 저는 1번 선지 보고서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가고 싶어요. 네, 왜냐면 가는 지금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는 가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물론 이게 과정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섬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하리라를 보면서 저게 과정인가? 라고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는데 사실 과정의 좋은 예시가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풀브릴처럼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래 위에 별이고 숫돌에 가라. 이게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건 난데 가는 나와 달리 일단 여기서 골라버려야 돼요.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런데 가도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냈었는데 길지도 않으시니까 올라와 보면은 갈매기처럼 꼬리 떨려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갈매기는 자연물이에요. 네, 인공적인 갈매기 사실 인공적인 갈매기를 양육해서 인공적이라고 갈매기를 정의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가와 달리가 틀려요. 나는 있나요? 나는 찾아보면 소나무자리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이거는 소나무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나시에는 자연물이 지금 없는데요. 다 인공적인 물건들 중에서 더 정성 들인 인공적인 물건이 되고 싶다는 거지. 뚱뚱이도 자연물이 아니잖아요. 뚱뚱이가 자연물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지하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아, 너무 유머 위주로 가고 있나 지금? 자, 진지하게 가자.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색채어가 나왔다고? 시퍼런 무쇠낙 같은 거? 내려가 볼게요.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근데 시퍼런 무쇠낙 같은 거는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보기엔 애매한데? 무쇠낫의 색깔이 시퍼렇다는 게 어떻게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지?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대장간의 분위기를 시퍼런 무쇠낫이 대변할 수가 있다고? 라면서 내려가면요. 그리고 가와 달리가 걸리는 게 가가 빛이 빛 하늘 이러면서 여긴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요. 가와 나는 모두 하강 이미지가 담긴 실화하는 화제 인식을 드러내고 싶다. 걸려있고 싶다느니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나려 앉은 섬으로 가자. 네, 4번이겠네요. 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라고 했는데 표면에 드러난 청자가 없습니다. 네, 쌤 뭔 말이에요? 그 표면에 드러난 청자라고 하려면은요 청자를 부르거나 뭐 누구야, 뭐 갑돌아, 뽀삐야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은 너, 그대여, 뭐 그대 이렇게 2인칭이나 돈호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말을 걸라는 청자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애초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려면 청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을 그냥 취하는 거는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도 되는데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이러고 있잖아요. 표면에 드러난 청자가 없어요. 네, 네, 답은 그러면 4번이겠네요. 자, 33번. 가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열렬히는 뭐였어요? 열렬히 살리라요. 거기서 나오는 거였는데 불꽃처럼 적극적인 태도.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는 거는 소극적인 태도. 지금까지 연륜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면서 나의 꿈 뜻을 다 굳게 만들어 뜻이 굳어서 만들어진 그런 연륜. 소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니까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맞겠네요. 한꺼번에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나시의 전체는 다 그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죠. 나는 똥덩이 같은 양산된 플라스틱이 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그런 플라스틱 따위가 아니라 하나씩 두드려서 만들어낸 호미, 낫 같은 게 되고 싶어.
그렇게 바꿔놓고 싶어 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였어요. 온통은 화제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절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그러니까 온통 부끄러워질 때일 텐데. 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아니라 온통 부끄러워지고가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하는 거다.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더 틀린 게 없으면은 3번을 찍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나 그냥 어제 부끄러워. 나 그 일이 부끄러워가 아니라 온통 부끄러워. 이러면은 여기도 부끄럽고 저기도 부끄럽고 삶 전반에 걸쳐 있으면 부각한다. 맞겠는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가에서 난로는 부정적 상황이 지속적인 심한을,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적 심화, 난로 굳어.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적 심화되고 있어요. 애초에 뜻이 굳는 게 안 좋은 건데 난로 굳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 굳은 게 다 연륜됐을 거고. 나에서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 당장 버스에 뛰어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천천히 버스에 뛰어내리고 싶다도 아니고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도 아니고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버리고 싶다니까 절박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자,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된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이랬잖아요. 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이 녀석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녀석은 지금 불꽃이 아닌 상태라서 불꽃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한 불꽃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불꽃처럼 살고 있지 않아서 나도 또한 불꽃처럼 살고 싶어라고 말한 게 긍정적인 존재, 불꽃과 화자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일단 여기서 이상하고요.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된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 한 번에 사기 쌓아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지금 플라스틱 물건과 본인이 비슷하게 느껴질 때 나는 다른 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구 쓰는 게 내가 마구 쓰는 물건처럼 느껴진다라는 건데 이게 차별성이라고? 그러면 위에서 온통을 의심한다든지 절박감을 의심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요. 5번을 만나는 순간 저는 이런 식으로 5번을 찍을 겁니다. 네. 보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네, 위에 2시가 쓱 느껴져요. 결핍을 느끼는 상황, 가시에선 뭐겠어요? 연륜 때문에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삶을 성찰하고 어디로 가고 싶다, 난 어떻게 살고 싶다 이랬고, 나시는 어때요? 대장간의 욕은 네, 결핍을 느끼는 상황,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다. 플라스틱 물건 거의 똥덩이처럼 느껴진다. 그러면은 나는 그 털보네 대장간에 있던 낫 같은 게 되고 싶다. 똥덩어리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성찰을 했다는 거구나. 알겠어. 그러면 어쨌다고. 이런 축적된 인생 경험, 연륜이죠.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 아, 플라스틱이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 얘기한 거였어.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해가지고 그 편리함에서 벗어난 과거의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구나 이거.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나시에서는 떠오르는데 가시에서는 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는 거야? 자, 이 생각을 하면서 아까 육지에 대해 생각하면은요, 지금 여기에 일상이 뭐지? 이 생각을 하면서 아, 섬으로 가자 그랬는데 여기서 일상이 뭔지 내가 지금 찾을 수가 없었는데 육지가 어디지? 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면 만약 육지가 내가 있는 곳이면은 내가 있는 곳은 육지다. 그래서 섬으로 가고 싶다.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는다고? 그러면은 섬에는 연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 연륜은 여기까지만 두고 여기까지만 둬가지고 이렇게 두고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인 육지, 섬으로 가고 싶은 나는 여기가 육지일 거니까 그러면 연륜을 여기다가 두고 그리고 난 섬으로 가고 싶다는 거구나. 그럼 일상적 곳간이 육지야? 초라한 경력을 막아두고서 섬으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결핍된 상황에 벗어나는 의지가 둘 다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라는 말은 뭐 그렇다는 말이죠. 위에는 불꽃처럼 살고 싶다 그랬고, 섬으로 가고 싶다 그랬고, 뒤에는 뛰어내리고 싶다 그랬고, 되고 싶다 그랬고, 그런 의지를 구심점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가에서 서로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을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을 재해석한 것이겠군. 네, 연륜을 안 좋은 거라고 표현한 거 맞습니다.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맞나?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뭐지? 위에 내가 푼 문제에 따르면은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결핍되어 있는 속성, 적극성. 주름 잡히는 영역의 적극성이 없어.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어디 있어? 잠깐만, 어디 있어요? 어딨지? 여기다. 적극적인 태도. 지금까지 내가 소극적으로 살았던 거라는 거잖아. 근데 불꽃을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은 불꽃이 적극성을 끊어버린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적극성을 끊는 게 아니라 연륜을 끊어야 되는데,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는다고? 연륜 보기를 다시 보자.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결핍되어 있는 속성, 결핍되어 있는 속성인 적극성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끊어내야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닌가? 나를 결핍되게 만드는 속성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적극성을 끊는다고? 일단 내려가자.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불꽃은 내가 불꽃처럼 긍정적으로 살면은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결핍된 속성을 끊어버린다는 말이라고? 자, 나에서 지금 사라진 철분의 저장권을 찾아오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네.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권력을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장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난 호미가 돼가지고 현대인의 편리함, 그런 똥덩어리 같은 플라스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네.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묘사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네, 여기서 2번과 5번을 안 고민하려면요, 2번에서 이거를 확실히 아니라고 확신할 결심을 할 만큼의 독해력이 되거나, 아니면은 육지를 보면서요, 육지란 공간이 있었나? 정도가 아니라, 맞아, 육지는 확실히 뭔가 의심스러웠는데 육지는 성과 대비되는 곳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그랬는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게 내가 지금 있는 뭐 여기는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뭐 이런 게 나에는 잔뜩 나왔는데 가에서는 어디에 나왔다는 거야? 내가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는 일상 뭐 이런 게 그냥 내가 늙었다 말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나왔나? 그리고 육지를 딱 보면서, 아, 그러면 여기가 거기야? 내가 지금 육지에 있으니까 육지까지만 연륜을 냅두고 난 이제 연륜을 여기에다가 완전히 막 박아둔 다음에 이제 섬으로 가자. 연륜을 갖다가 무시할 수 있는 섬으로, 육지가 아닌 섬으로, 이렇게 말한 거야. 라고서 저거를 해두셨으면은요, 5번 선지가 매우 편해요. 버스는 확정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잖아요. 뛰어내리고 싶은 곳이니까. 그런데 이걸 하시면은 육지는, 아,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막아두고 내가 연륜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 지나간 시간을 막아두고 내가 지금 있는 여기 이 육지로부터 벗어나는 섬으로 가고 싶다, 그 얘기구나. 그러면 이걸 보시면서 주름 잡힌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그게 뭐지? 적극적인 태도인데,
불꽃이 적극적인 태도를 끊는다고? 불꽃은 소극적인 태도를 끊을 수 있는 수단일 텐데, 수단이어도. 그리고 애초에 내 지향점이 수단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답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이 세트요. 느껴지는 게 있죠. 일단 낯선 시에서 어디까지 뽑아먹을 수 있는지를 본인이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육지를 물음표로 두고 섬을 물음표로 둔 다음에 그걸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도 느껴보셔야 돼요. 나시는 당대 EBS니까 공부할 수 있었겠지만 EBS와 무관하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고, 그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가 있었던 만큼 32번과 33번을 푸실 때 흔들리는 부분들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시를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꼭 보셔야 될 거고요. 보기를 먼저 보는 거는 유효한 전략이지만 보기를 먼저 보지 않고 본인의 독해력을 신장하였을 때 어디까지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스스로 감지해 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밥 먹으면서 보셨을 텐데 이거 시험지에서도 꼭 복습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풀이 영상, 오늘 연륜 세트 풀이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사고를 위탁하지 말자.